터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은 직장에 다니시면서 가족으로 해서 퇴근 후에 투잡을 하십니다. 갑니다. 상대차 영상입니다. 이거는 상대차 영상. 질문자는 오토바이예요. 상대차, 가해 차량이에요. 터널에서 도네? 빼돌아? 또 가다가 또 돌아? 오토바이. 예. 상대차 영상인데 어떻게 입수하셨나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많이 다치셨어요. 저거 실선 넘어서 유턴하고 또 유턴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법원에 기록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기록과 함께 영상도 같이 받으셔서 정상적으로 입수하신 겁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주행. 차가 역주행한 거예요. 오토바이가 역주행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퇴부 골절, 손, 안과, 치과. 이럴 때 진단은요. 과목을 다 합치는 게 아닙니다. 16주, 7주, 4주, 4주 합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은 거 같이 치료를 받으니까요. 16주 진단 나왔어요. 6월 16일 형사사건 판결 선고됩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가해자 측은 보험에서 치료비 다 해주고 민사진행 될 건데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형사비 안 한대요. 처음에 500만 원 얘기하다가 1000만 원에 또 합의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괘씸해서 거부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이 아니고 수사 단계죠. 경찰, 검찰 단계에서 그게 아니고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저한테는 연락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돼 있대요. 운전자 보험에서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나온대요. 2000만 나오던가. 검사는 근무 1년을 구형했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 호소했답니다. 저한테는 연락 한 번도 없었어요. 가해자 측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정서뿐인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불방 영상은 가해자가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여서 그래서 어떤 서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법원에 가서 등사 요청해갖고 영상과 수사 자료를 함께 받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걸로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 변호사 포함해서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형사합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보험주권 보자 거부하고 있어요. 가해자 자기 차량은 많이 파손되지 않고 큰 사고 같지 않은데 피해자가 많이 다쳤고 또 그래 치료비도 많이 나갔고 그래서 자기는 보험료 할증될 거 이걸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보험도 2천만 원까지 되는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 못 준다고 합니다. 6월 16일 날 선고일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한테 6월 16일 날 며칠 전에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역주행으로 기소됐습니다. 역주행이 아니고요. 제 공소장 보니까 백색 실선 넘어서 유턴한 거 지시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정말 집행유예가 나온다면은 저로서는 괘씸해요. 실형 선고받게 하고 싶어요. 진정서는 6번이나 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6월 10일 날 생방송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당연히 백대빵이고요. 백대빵으로 16주 진단받아서 4개월 가까이 입원해 있었고 아직도 치료 중이고 좀 장애 가능성도 있는데 형사합의 안 되면 실형 선고 받아야 마땅하겠죠.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가해자와 가해자 측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확신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저는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다만 실형 선고하면서 바로 잡아넣지는 않고 법정 구속은 안 하고 형사합의 하세요. 항소심 가서 법정 구속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괘씸하게 생각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형량은 근고 8에서 1년 사이일 것 같습니다. 만일 혹시 형사합의 안 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된다 그러면 곧바로 공판검사 찾아가서 항소해달라고 하세요. 진정서 너무 많이 써내셨네요.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요약해서 중원부원 하지 말고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깔끔하게 한 번 더 써내세요. 마지막에 내는 진정서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뜻만 있으면 형사합의 제한할 수도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의 일부만 제시하면서 간을 보고 있어서 너무 괘씸하다고 써내세요. 그리고 6월 16일 선고가 되고 그 다음날 유튜브 11,245회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어제 선고 결과 고맙습니다. 근고 8월 실형.
종합법에 가입돼 있지만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근거파를 일주일 내 항소하라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피해자랑 합의하세요 하고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대로네요. 가해자가 합의하겠다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 보통 판결 선고할 때 판사님 저 합의할 때 한 번만 시간 더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재판 연기를 하지 않고 그냥 판결 선고 받았어요. 4월 16일 날 1심 형사사건 첫 재판이었어요. 그날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어요. 처음에는 재판 연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선고됐으니까 저 변호사가 기록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연기했었는데 그 후에도 변호사 측은 합의 시도 중이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등 거짓 의견서 제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5월 31일부터는 두 번째 재판부터는 제가 방청을 했죠. 그리고 저 진정서 제출할 때 진정서에 판사님 제가 방청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진정서를 써냈어요. 판사가 다 읽어봤네요.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했어요. 재판 끝나고 가해자를 복도에서 한 번, 주차장에서 한 번, 두 번 맞췄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요. 우리 쪽에서 연락했어요. 그때 1,000만 원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거절했어요. 법원에서 맞췄을 때 사고했으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법원에서 맞을 때 쳐다만 보고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어제 선고 끝나고 우리 측 손해배상 상사를 선임하셨군요. 우리 측 손해배상 상사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변호사랑 얘기하래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나 변호사는 있으면 우리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이미 1심 금고 8월 끝까지 이런 태도에 괘씸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님 말씀대로 실형 선고돼서 이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판결이죠. 항소심에서는 고개 숙이고 용서해달라고 찾아올 겁니다. 그 태도 보고 합의해 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 8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내가 8개월 동안 힘들었으니까 가해자도 8개월 동안 실형 선고됐구나 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대가 항소했네요. 항소장 제출했네요. 당연히 항소하죠. 항소하면 그대로 8개월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로부터 지난 6월 달이니까 6월 16일 판결 선고됐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 그걸로 또는 조금 더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그리고 합의되고 그리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이 돼야 되겠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이 12월 5일 어제 12월 4일 변호사님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2번이나 방송해 주셨던 그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최종 후기 남깁니다. 끝났군요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고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직장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1년 넘게 쌓아놓은 화를 가해자 앞에서 막 토해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말 없고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 몇 마디였습니다. 당시 그 차에는 성인 3명, 아이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성인 3명 다 오세요. 근데 2분만 오셨습니다. 그냥 고개 숙여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왜 이제서야 연락을 했느냐? 제가 여러 번 연락했었는데 왜 거부했느냐? 그때 1심 변호사가 상대하지 말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면서 변호사만 믿으라고 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1심 변호사는 변호사 소속 및 다른 소속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신분이 오픈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아실 것 같아서요. 항소심에서는 다른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2천, 가해자가 개인 돈 2,500 합쳐서 4,500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거절했습니다. 1년 지난 시간이 지났고 가해자 처벌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거절했고 가해자 또한 한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정성이 없는 사고가 진정성 있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1년 넘도록 변호사 뒤에서 변호사만 앞세우고 진정성 있는 사고와 제가 원하는 대답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먼저 가해자한테 전화했는데 변호사에게 합의금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그렇게 말해서 저는 그때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항소심에서는 진정서 한 통 짧고 굵게 임팩트만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몇 번 전화해서 진행사항을 확인했습니다. 12월 2일 항소기각. 가해자가 항소유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기각 처리됐습니다. 1년 넘게 담아놓은 억울함이 이제서야 풀리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합의금 받고 끝내지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항소 기각됐으니까 구속되겠죠. 곧 구속영장 발부돼 구속된다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8개월을 살았더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대퇴부 핀제거 수술을 최근에 마쳤고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절름발이로 걷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곧 정상생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리치료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변호사 누굴까요? 아까 1심 변호사님도 아실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변호사하면서 정치인일까요? 그리고 또 종합보험 외에 형사비용 4,500만 원을 합의해 주는 게 현실적이었을 것 같은데 왜 거부하셨나요? 그리고 이 사건이 파국으로 결론난 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고의 책임은? 가해자? 1심 변호사? 1심 변호사 저보다는 많이 밑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름 말씀하셔도 제가 얼른 기억에서 지우면 돼요. 변호사는 한참 후배입니다.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한 30년 이상 차이 날까? 한 20 몇 년, 아니 거진 3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름 알아요. 근데 제가 까먹었어요. 변호사이면서 빵빵빵이 뭘까요? 이것도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어디 소속이면서 무엇과 무엇으로도 활동 중인 어떤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태도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제가 아까 30년이라는 건 이제 저걸로 시험 기수로 하면 30년보다 하여튼간에 저랑 25에서 30년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5년에 30년 정도. 그 정도. 전 누군지 모르죠. 아이고 몰라요. 가해자 태도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다기보다는 진정한 사과 기다렸습니다. 1심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선임한 변호사에게 이야기해라. 4,500만 원 형사비금 변호사에게 전도 못 받았느냐. 변호사에게 전화해라 하겠다. 아니 자기가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근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우리 변호사 전화하라고 그럴게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돈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했습니다. 1차적으로 가해자가 변호사 선임하고 일한 회피, 무관심이 제일 큰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상대하지 마세요. 그 말에 여행도 다니고 잘 해결될 거라 믿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 했던 거고요. 그에 따라 2차적으로 1심 변호사 또한 가해자의 무관심에 1심 변호사님도 가해자의 무관심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액션도 하지 않았고 1심 선고에 항소하라고 말을 했지만은 자기는 끝났다면서 항소유서 제출 얘기도 안 했대요. 항소유서 제출해서 해야 되는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안 해줬대요. 물론 가해자의 무관심이 원인이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항소유서 제출하고 오거든요. 서류가. 그럼 서류 받고 빨리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12월 1일에 항소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항소유서 제출 안 했고 그래서 재판도 열리지 않고 그냥 끝났습니다. 피고인도 항소심 변호인도 아무도 항소유서를 제출 안 했나요? 그래서 재판 열리지도 않고 항소기각됐나요? 판결이 아닌 결정이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해서 그거 좀 올려주세요. 제 눈을 확인해야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궁금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가다가 터널에 들어가서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네, 터널에 들어갑니다. 터널에 들어가서 네, 이거 가해 차량이에요. 가해 차량. 터널에서 실선을 넘어서 유턴을 합니다. 여기서 유턴하더니 아니야 잘못된 것 같아. 예, 또 가다가 헷갈리네. 가다가 예, 요차 지나고 다시 한번 유턴을 하는데 마주오는 오토바이. 이분 일가 후에 가족을 위해서 투잡. 근데 배달 열심히 일하시는 분 잘못 하나씩 엄청 다쳤어요. 그 사건 진행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고 내용은 이거예요. 네, 이렇게 가다가 빙그로 들어와서 오토바이랑 꽝 여기 있네요. 사건 접수 7월 6일 날 항소심 접수됐네요. 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됐어요. 피해자께 진정상부 제출하셨네요. 피고인은 판결문 받았고요. 항소심 변호인 선임했네요. 항소심 변호인이 기록 복사 신청했어요. 그리고 의견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12월 2일 항소기각 결정됐어요. 끝났네요. 완전 종국 끝났어요. 요때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유서를 써냈어야 돼요. 항소유서를.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항소기각 끝났어요. 9월 23일까지가 항소유서 제출 기간입니다. 1심 변호사는 손댔고 가해자도 무관심으로 제출 안 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후에 한 번 더 방송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분께 용서 구하는 것도 법원의 항소유서도 모두 다 소홀했군요. 법원에서 뭐가 나오려면 그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으로 4,5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할 때 해줄 걸 하는 미련은 안 남으시나요?
4,5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닐 텐데요. 가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먼저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누구냐면서 제 번호도 모르고 있었고 변호사에게 4,500만 원 합의금 전달해 놨는데 못 들었냐 하면서 변호사한테 전화 드리라고 하겠다며 전화를 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심 변호사는 선고로는 손댔다고 1심 끝난 다음에 항소유서 또한 1심 변호사가 내주겠지 하다가 본인이 놓친 거고요. 본인이 챙겼어야지요. 저에게 4,500만 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돈 때문에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돈은 아니었고요. 제 돈은 아니었기에 손해봤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들한테 현실적으로 미안합니다. 4,500만 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4,500만 원 제 돈이 아니라 생각해서 저는 포기했고요. 더욱 열심히 일하고 다시 사고 전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나만 선임하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소홀한 대응과 또 큰 돈 합의하겠지라는 진정성 없는 사과에 4,500만 원이 얘기했는데 합의해주겠지라는 그 진정성 없는 사과에 따른 처벌이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단지 가해자도 저와 같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끝나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제 돈은 아니었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항소유서 제출기한 놓쳤기 때문에 합의되더라도 항소기각이니까 그렇게 되면 돌려줘야 될 돈이라는 의미인가요? 예, 이미 항소유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항소심 변호사분도 합의해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합의를 하면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해자를 용서해야 제 돈인데 저는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진정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4,500만 원 저 큰 돈이지만 저는 제 돈이 아니라 생각해서 마음으로 용서도 안 했고요. 4,500만 원도 제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들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에 큰 피해를 입혔으면은 그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1심 변호사는 왜 합의 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변호사는 나중에 합의가 우선이죠. 아니 2천만 원 나오잖아요. 운전자 보면서 그러면은 가서 죄송합니다 재판에 넘겼을 때 가서 변호사 선임은 나중 문제고요. 아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 2천만 원에 자기 돈 몇백만 원만 더 붙였으면 1심에서 합의됐을 겁니다. 변호사 없었더라도. 변호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합의 안 해도 돼요? 진짜 그랬다고는 그 변호사 잘못하신 거예요. 변호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호사가 합의를 하라고 그래야죠. 2천만 원 먼저 가서 진정성 있는 합의를 노력하시고 안 되면은 좀 더 보태서 합의를 하시죠. 합의가 제일 필요합니다. 합의 안 되면 나중에 실형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아이 참나. 1심 변호사가 더 잘못했을까요? 가해자 본인이 더 잘못했을까요?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1심 변호사도 잘못 만나신 것 같고요.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7일이에요. 오늘 판결 선고받아서 오늘부터 따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요거 지나면 확정돼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도 받은 날로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냥 받았을 때 바로 항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 선고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항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해야 돼요. 항소장 제출해야 돼. 그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도 미루다 보면 그냥 끝납니다. 바로 정식재판 청구해야 돼요. 그 날로부터 7일. 1심에서 재판이 끝나면은 항소심으로 기록을 보냅니다. 기록을 받으면은 기록 도착했습니다로 통지해야 돼요. 그리고 기록이 도착했다는 기록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항소유서 써내세요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유서를 써내야 돼요. 만일 항소유서 안 내면은 결정으로 항소 기각합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유예가 있으면은 그땐 예외로 해요. 직권조사 사유,
직권조사에는 항소장 못 내게 되면 뭐 다른 뭐 사정이 있을까 뭐 그런데 이거 거의 안 해요. 네.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끝냅니다. 넌 왜 항소했는지 써내라 그랬는데도 안 써내면 항소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전혀. 만일 그때 항소를 써내야 되는데 뭐 중증 질환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저 격리돼서 어느 법원에 가서 그냥 병원에 음압병실에 있었다든가 중증 환자 병원에 있었다든가 그럼 중린산이 뭐 그런 사정이 있을 때 그럴 땐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땐 즉시 항고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니 보냈잖아요. 집으로 보내서 여기 보세요. 송달됐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없어 송달했는데 나중에 송달됐어요. 그럼 빨리 항소유서 써내야죠. 가끔 직원의 실수로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데 그때 변호사도 없었어요. 1심 변호사는 항소장만 내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항소장 낼 때 간단하게 항소유를 써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고 8호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양형부당. 그렇게 몇 줄만 써놓으면 돼요. 자, 항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 무죄인데 왜 유죄를 했느냐. 사실오인 및 체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이냐 양형부당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양형부당은 한 줄만 써놨으면 되는데 아이고 변호사님들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항소장 간단히 써놓고 항소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실 때 저는 형사든 민사든 항소장에 핵심적인 항소유를 간단히 적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민사는 그래도 나중에 시간 지나도 받아줘요. 그런데 형사는 20일 이내에 안 내면은 끝나요. 아이고 참나. 기록이 도착됐습니다. 1심에서 2심으로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항소했는지 써내야 되는데. 그나저나 아이고 이분은 어떡한데요? 운전자 보험에도 거기서 2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돈인데 그걸로 가서 고개 조아리고 잘못했다고 했으면은 1심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과연 누가 잘못한 걸까요? 피고인이 잘못한 걸까요? 가해자가 피고인이죠? 아니면 1심 변호사가 잘못한 걸까요? 지금 이분은 내가 8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 1년 고생한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다리를 전대요.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나면 좋아지겠죠. 재활 열심히 하고 있대요. 가해자는 곧 교도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살고 나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질문자분께서는 그분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마음이 무겁답니다. 한편으로는 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싹 풀려 내려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답니다. 유행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 필요 없다. 합의가 우선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법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절차가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무슨 서류가 나왔을 때 무시하면 읽어보고 그때 뛰어갔어야죠. 그때 뛰어가서 1심 변호사한테 가서 이게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었어야죠. 그렇게 했는데도 1심 변호사가 아무 소리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변호사 선임비가 일시 때 다 써서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국선 변호인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선 변호인 선정 이것도 해달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무관심했습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참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저에게 4,500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나 제 돈이 아닙니다. 전 다시 사고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진정성이 안 보였습니다. 가해자도 저와 같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립니다만 이제는 돌이킬 수가